안녕하세요. 꿀꿀이 형입니다. 오늘 제가 해 볼 거는 어 제가 질랄병이 도져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서 내 질랄병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한번 켜 봤습니다. 제가 40 년을 진의 기문을 달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은 어느 점에 있어서 메롱이냐, 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건강하면 괜찮은데 좀 마음이 많이 약하고 그럴 때 좀 이런 기문이 약간 들어가서 질랄병이 걸립니다. 지금 제가 지금 좀 이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좀 없애 보려고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남겨 봐요. 네. 제가 한번 여기에서 어떻게 내 별자리와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를 계속 봤는데요. 제가 진의 기문이 있고 천라지망이 있고 뭐 천문성에 관여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저는 이제 몰빵은 7번 천칭자리 금성자에 다 몰빵이 되어 있지만 그게 그 태어나는 시 때문에 제가 11번 하우스에 몰빵이 돼 버렸거든요. 요게 라이징,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그 기준, 태어나는 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점성학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안 나오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 모든 두 명의 의사가 배를 타고 누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덕분에 제가 아주 좋은 시에 태어나서 진의 기문도 달고 태어났고요. 아니, 아무튼 엄마가 힘든 거는 알겠는데 그 빨리 나오게 하고자 했던 이것 때문에 내가 시지에 진시가 들어가서 기문이 달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번 하우스에 별 5개, 무려 주요 별 5개가 몰빵이 되어 있고요. 태양을 비롯해서 수성, 그리고 그래 결혼 축하해. 어 수성, 그리고 저기 금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성이랑 또 뭐가 있지? 어 어 어 그리고 수성, 태양, 금성, 그거 명왕성,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아 제일 어려운 토성까지, 그렇게 완전히 5개가 아주 올망졸망 모여 있습니다. 그 행운의 별이랑 또 힘든 별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면에서 어려운 거고 좋은 건지 잘 좀 구별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다 12번 방에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알면서 진의 기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기문관살의 전체적인 특징으로는요, 남들보다 종교, 학문, 게임 등의 과몰입이 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예 all or nothing이에요. 나는 게임을 아예 하질 않거든요. 보는 건 좋아해요. 예, 그래서 혼자서 하는 일이 더 좋고 즐겁고요. 이렇게 혼자 떠드는 일을 좋아하죠. 한 가지 수집하는 걸 극도로 좋아하는데요. 좀 심한 편입니다. 인정. 모방하는 취미를 즐기는데 무슨 모방을 좋아하는지 지금 좀 생각해 볼 거고요. 옛날에 변태적 개성적인데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여기 볼에 이렇게 뭐 뼈다락지가 났는데 변태 반점이라고 막 이러면서 놀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뭐 변태, 뭐가 변태일까? 변태 요즘에 생각나는 거는 그건데, 나비가 번데기로 해서 변태되는 거. 개성적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공상에 빠지는 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4차원 성향이고 한쪽으로 성격이 특별한 거, 그리고 감이 발달되어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 그거 안 맞는 거 가지고도 난리를 치기도 해요. 네. 진의 기문이 있는 유명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다 사건 사고에 휘말려 계시는 분들인데 저 김성준 전 앵커 딱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분이 몰카를 찍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2년 후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누구지? 요 김가람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학폭에 연루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걸그룹에 들어가 있다가 탈퇴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 진의 기문인데 공교롭게 멀쩡하게 생기셔 가지고 또 왜 그러셨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자랑스러운 진의 기문이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공교롭게도 아무리 찾아도 이런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슬픕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기모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경쟁적으로 누구를 살리고 죽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사는데 중간에 이제 또 같이 살자고 좀 가끔씩 묶여가지고 좀 사이좋게 지냈다가 또 언젠가는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죽이고 죽이는 결국에는 혼자 남지만 결국 외로워지는 요 오징어 게임 결말이 이 인생이 아닐까. 물질주의적 지구라는 유니버스의 인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살지 여기에서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뭐 전생을 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제가 언뜻 그냥 내 스스로 명상해서 생각한 전생은 지금이 솔직히 제일 오래 살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저는 깔짝깔짝깔짝 뱃속에서 계속 있다가 죽다, 있다 죽다, 좀 태어나다 죽다, 애기였다가 죽다, 뭐 이런 인생을 좀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더 살아봤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깔짝깔짝 인생으로 꽤 오랜 기간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것 같고요. 제 이전 생이 조금 오래 한 몇 개월 살았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이 정말 최장기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 지금 이 김훈 간살의 특징이 자살이 굉장히 자살 충동이 높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그냥 이제는 그 충동도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작년인가 그 PAT 검사라고 부모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자살 충동만 이렇게 막 그 뭐지 이렇게 뻑큐처럼 뻑큐처럼 그렇게 이렇게 푹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되게 무난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뻑큐처럼 이렇게 자살 충동이 이렇게 완전 올라가셨는지. 정말 저는 결국에는 죽는 인생 왜 사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요런 게 좀 기본적인 스탠스인데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번이 마지막 라운드라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실제로 저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도전을 안 해요. 물론 도전을 하면 과몰입을 해서 결국엔 이기긴 하는데, 그 허무함이 몰려와요. 왜 도대체 이걸 이기려고 이러고 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다 죽이고 혼자 남아가지고 내가 이 게임을 왜 했지? 하는 것처럼 그런 게 나와서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하고 전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뭐 누가 하는 거 이렇게 뒤에서 보는 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귀신들은 그냥 왜 살지? 그냥 내 이런 게임에 들어가기 싫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뒤에서 계속 혼수하는 거예요. 그 뭐야 카드 게임 끝나고서는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패 보면서 야 이거네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걔네들은 솔직히 여기 뒤에서 얘 패 보고 뒤에가 저기 반대편 가가지고 패 살짝 보고 그게 가능하잖아요. 물론 걸리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귀신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걔네들이 솔직히 뭘 알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보다 상대편의 패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시간이라는 거는 저는 흐른다고 하지만 이미 고정돼서 어떻게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미 만들어지기 졌는데 시간이라는 게 이제 여기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그 양자역학적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한다. 그게 바로 양자역학적 생각인데요. 뭐 결국에는 귀신들이 게임에서 지고 뭐 뒤에서 얘기를 해봤자 걔네들도 지 머리 지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시 공간을 만든 설계자가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물론 나도 이 속에서 열심히 게임을 한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흘러가는 거는 뭐 내가 열심히 뭐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 결론은, 과정은 뭐 다르겠지만 결론은 똑같은데 결론은 버킹엄으로 간다는 거. 저 그런 생각이 조금 저는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허무함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 약간 전도서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이 진해 기문이 처녀 귀신을 품고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문학동네에서 처녀 귀신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요거 한번 빌리거나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여기 요약이 나오는데, 처녀 귀신은 한국의 대표적인 귀신이래요. 총각 귀신, 아빠 귀신, 엄마 귀신,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도 있어요. 다 저기 다 다른 종류로 다 귀문이 있다고 하대요. 있을 법한데 왜 하필 처녀 귀신일까? 가장 핫하죠.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처녀 귀신은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타자의 슬픔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녀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사랑의 배신을 맛보거나 심지어 강간당해 죽은 억울한 여인이라고 해요. 사회의 마이너리티로서 겪어야 하는 그녀들의 고난은 귀신 이야기로 후세에 남았다고 합니다. 처녀 귀신 말고 애 낳다 죽은 귀신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또 제가 열심히 이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보다가 이 진해 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유산이 되게 많이 된다고. 왜냐면 이 에나타 죽은 귀신이 질투해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유산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거 다 알고 가서 그런 건가, 이 시간에 태어나서 하필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또 한번 스쳐 지나갔네요. 네. 개용법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음, 같이 책 읽는 거, 혼자 책 읽어서 막 그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막 내 생각대로 막 꼬여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같이 읽는 책 읽기가 필요한데 요즘에 좀 책이 안 읽혀요, 지금. 큰일 났어. 그나마 오늘 학부모 모임 가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조금 한 400페이지 중에 130페이지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창의적인 덕질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 창의적인 거. 아, 오늘 그 모임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 인터넷 게임하는 거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다.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더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벌고 유능한 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인플루언서 되면서 한 달에 뭐 1년에 300억 버는 친구들, 그것도 나쁜 미래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포폰으로 오빠들 사진 찍고 편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덕질을 통해서 결국 편집의 왕이 되고, 그런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가서 그 어떤 새로운 신예들을 반짝반짝 멋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덕질. 그리고 종교가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얽힌 게,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좀 내 종교가 좀 섞였거든요. 종교를 숭상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십계명에
맞지 않는 일을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많은 좀 고찰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아는 언니가 주변에 그렇게 내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천사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는 무슨 천을 을천기 뭐 무슨 귀인 없지만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정말 정말 천사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항상 저한테 그래 주는 거예요. 그 교회랑 그 종교랑 사람이랑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 저는 요 신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걸 설계한 설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렇게 너무 떨어져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계속 해 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되게 많이 고마웠어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계속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또 그분 또한 종교랑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많이 됐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주변에 천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분명히 사람을 만나서 도움의 손길을 얻어야 되는 거. 내 경우에는 또 나무 목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갑목 이런 것도 없고, 내 동생 보니까 을목일주에 갑 걔가 그거던데 갑자년에 태어났던데 걔가 완전 나무라 내 동생이 좀 나한테 기인이었어. 그래서 그 목 기운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미칠 수 있는 거 한쪽에 다 들어가서 몰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부분, 나쁜 거 아니고요. 막 변태적 기질 이런 거 아니고 좋은 거에 한번 미쳐보다. 뭐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 뭐 돈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또 그냥 이 시간은 어쨌든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게 냅두는 거, 그것도 필요하다. 요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천문성이 또 약간 있다고 해요, 지네가. 그래서 한자에는 하늘천, 문, 별성을 쓰는데요. 천문성이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표현을 해서 예지몽을 잘 꾼다고 합니다. 요즘에 꿈 잘 못 꾸는데요. 글재주가 있고 기록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것도 기록이죠. 그리고 반듯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모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감과 영감이 뛰어나고요.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임기응변이 좋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고요. 신비한 것과 영험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특성, 건강이나 적성 또는 개성 등을 잘 파악하고요. 천이성이 의학 약학 계통이라면 천문성이라는 종교 상단 계통의 역학, 사주타로, 나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와, 인연이 크다고 합니다. 천문성이 많을수록 그 작용이 크다고 하네요. 직업으로는 사람 생명 살리는 직업에 종사하면 좋고요. 어, 죽고 싶은 사람들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얘기 들어줄게요. 자, 의료 분야인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직업을 가지면 좋고요. 그리고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법 관련 분야인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 등 직업을 가지면 좋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알았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변호사, 뭐 판사,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뭐 지금 글쎄 별로 생각이 딱히 나진 않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보고요. 어, 뭐, 뭐 가끔씩 이렇게 질랄병이 발동하긴 하는데 아는 게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털어보고 또 기문이 발산되는 요 질랄병의 시기를 잘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맞아.
이 기문할 때 좀 사람이 전화 안 받고 막 이러면 또 질환병에 걸리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있습니다. 약간 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막 진짜 몇십 통 남기기도 하고 남편이랑 남편한테도 몇십 통 남기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예전처럼 막 그렇게 난리치는 정도까진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좀 막 예전에 막 뭐라 그러지? 쌓아놓고 말하는 안 해뒀던 것까지 막 다 막 싸버리고 그랬네요. 그러지 마십시오. 기문 간살 있으신 분들. 예, 여기까지 저는 그럼 마치고요.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문 간살, 약간 양날의 칼이에요. 그냥 칼 휘두르면 피나서 줄줄줄 새기도 하지만 칼을 아주 지혜롭게 잘 쓴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다가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아주 유용하고 유일한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잘 써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